예,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실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5번째 찍고 있네요. 뭐가 말썽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이 뭐죠 또? 이게 갑자기 없던 게 또 생겼네요.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자, 지구과학 실험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학생 다 듣죠. 왜냐면 그 각 전공에 개설된 지구과학 실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TAS님들께서 네 분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팀 티칭을 할 계획입니다. 지구학의 학문적 성격상 뭐 한 명이 다 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저희도 대학원생이고 바쁘기도 해서 겸사겸사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전문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 프리웨어라서 기존에 되게 고가의 스테리나잇 이런 걸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스텔라리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 좌표계, 여름체 별자리, 딥스카이 전체를 잠깐 보는 정도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스텔라리움은 이제 켰을 때 화면이고 이제 구동 화면인데 이거는 뭐 설명을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자, 그럼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방금 또 실패를 좀 해서 자,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9월 3일 16시 37분 26초네요. 오후 4시. 그 얘기는 서쪽이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지구 청주시 0m 해발 고도가 0m라는 뜻이고요. 청주시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스텔라리움 구동할 때는 마우스 커서를 왼쪽으로 가면은 이런 도구가 있고 아래쪽 가면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도구를 주로 쓰게 됩니다. 일단 위치 여기서 지금 네트워크에서 위치 바도기를 체크해놨기 때문에 청주시로 바로 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쭉 찾을 수 있겠죠. 사실 뭐 여행 계획 같은 걸 세우실 때도 위치를 바꿔서 별자리 보게 되면 한번 미리 찾아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날짜와 시간은 여기 조절 가능한데 사실 이걸로 잘 조정 안 하고요. 요 밑에 있는 화면으로 많이 조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늘과 보기 설정창은 초반에 좀 건들게 돼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뭐 크게 설정할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여기 키보드 단축키 편집이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시면 단축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크게 쓸 게 없고요. 일단 해가 져야지 뭘 할 테니까 해를 지르게 만들겠습니다.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17시, 18시가 되니까 이제 노을이 지네요. 19시, 7시 저녁 50분, 8시 정도의 밤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보이죠?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 상식이 있는 친구라면 뭐 이게 은하수구나 이런 것도 알 것이고 그죠? 아주 밝은 별들은 이렇게 이름도 뜨고 행성도 예쁘게 뜨네요. 날씨만 좋다면 오늘 관찰하기 매우 좋은 날이겠죠. 어제 태풍이 지나가서 실제로 관찰하기 꽤 괜찮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 동그랗게 보이는 이거 어안 렌즈 꼈을 때 보통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우리는 전천이라고 합니다. 모든 하늘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상태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늘과 보기 설정창 가시면 뭐 은하수의 밝기, 채도 이런 거 있죠. 바꿔볼까요? 은하수 밝기를 높이니 은하수가 좀 밝아지네요. 그죠? 사실 이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원래 세팅 값으로 하겠습니다. 황도강, 명암수능, 대근 시약한 것들 조절 가능하고요. 광공해라는 게 있는데 광공해 아시죠? 그 빛 때문에 인간에 의한 빛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는 비도염인데 보겠습니다.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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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 광공해가 높아지면서 뭐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네요.
실제로 뭐 대도시 사시는 분들은 요 정도 하늘을 보죠. 그리고 아 별이 잘 보인다 얘기하죠. 이 정도 하늘을 보고서도 그만큼 요즘 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관공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상 비율 10 돼 있죠. 이게 1시간에 10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밤하늘에 날씨 좋은 날 어두운 데 가서 1시간 동안 하늘 계속 보고 있으면 뭐 10개 정도는 떨어지는데 실제 그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웬만하면 봅니다. 한 2~3시간은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 유성 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서 잘 못 보죠. 그다음에 뭐 딥스카이 천체 가시면 뭐 여러 가지 목록이 있죠. 저도 다 뭐가 뭔지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제일 유명한 메시의 목록, 그다음에 IC, NGC 목록 정도 체크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표시, 격자 이런 표시는 여기서 할 수 있지만 밑에서도 할 수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경도 바꿀 수 있어요. 괴레인스 이게 기본이 괴레인스인데 이게 스테라리움이 처음 만들어진 마을이라서 아까 처음에 낮에 있었던 그 모습 다 바꿀 수 있고요. 목성으로도 갈 수 있어요, 사실. 하늘 문화는 이제 별자리에 관련된 주로 얘기인데 이게 각 문화권별로 있습니다. 한국 거 해보시면 순 한자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하늘과 보기 설정창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이제 좌표계 우리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좌표계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도 조금 다뤄지고요. 뭐 지원했으면 뭐 적도 좌표계까지 다 아마 다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좌표계의 격자를 이렇게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평 좌표계 격자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딱 중심 이것이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머리 꼭대기 위죠. 이것을 우리는 천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 천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방위 기점을 표시하면 북쪽부터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쪽이 그냥 북점, 땅과 북쪽 하늘과 땅이 만나는 쪽이 북점, 동점, 남점, 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평 좌표계 얘기할 때는 보통 이 북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남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게 되죠. 하나 예를 들어서 아쿠투스라는 별이 있다면 얘는 남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만큼 돌아야 되지만 북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만 돌면 되기 때문에 북점으로 기준으로 하게 낫겠죠. 북점을 기준으로 이 정도 이만큼 회전을 하면 되죠. 정확하게 거의 90도네요. 서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점을 기준으로 방위각은 90도. 이 각도가 방위각이죠. 북점 기준으로. 방위각은 90도. 그다음에 고도는 위로 올라간 거. 이 선이죠. 위도 라인. 하나에 10도씩이니까 10도, 20도, 약 30도 정도. 그래서 방위각 90도. 그 다음에 고도는 30도 정도인 게 아쿠투스라는 별의 지금 현재 지평 좌표계 값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값,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뭐 서로 소통이 되려면 어디서 뭔가 어떤 별을 봤다 이런 소통이 되려면 그게 정확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평 좌표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좋겠죠. 시간이 가면서 별이 움직이면 지평 좌표계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평 좌표계는 멈춰 있죠. 그래서 아쿠투스라는 별이 조금 전에 방위각 90도에 고도 30도였는데 지금은 방위각 한 80도에 고도 20도가 됐네요. 즉 별의 좌표를 별의 위치를 계속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평 좌표계 문제입니다. 지평 좌표계는 사실 그냥 순전히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오히려 뭐 군작전 같을 때는 더 중요하겠지만 천문을 할 때 있어서는 지평 좌표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평 좌표계를 안 쓰고 주로 적도 좌표계를 쓰죠. 직도 좌표계도 여기 다 있거든요. 지평 좌표계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적도 좌표계를 한번 켜볼게요. 아까는 내가 서 있는 관측자의 그 머리 위 이 중심이 천정으로 딱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뭔가 좀 다르죠?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 좌표계 끄고 적도 좌표계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냐?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중에 잘 바뀌지도 않고 또 되게 이런 위치 나타내기에 적당한 건 당연히 위도와 경도겠죠. 그래서 지구의
지구의 적도와 지구의 그 자전축의 꼭대기, 지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적도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점이 바로 그 지구의 잠시만요. 갑자기 연락이 왔네요. 뭘 얘기하고 싶더라? 이 부분이 저거죠. 그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해서 지구의 북극을 쭉 연장해서 하늘과 만나는 북극점이 됩니다.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죠. 천구의 북극.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죠. 북극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이제 위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죠? 잠시만요. 그렇죠. 그래서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적도, 지구의 적도와 지구의 북극을 연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좌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름도 간단합니다. 그 지구의 위도와 경도가 있듯이 적경과 적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별을 한번 돌려보면 좀 빨리 할까요? 움직이면서 별이 움직이면서 좌표계도 같이 움직이죠. 즉 계속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시 각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천구의 적도와 천구의 북극을 이용해서 적도 좌표계를 지정하고 나면 이 별의 좌표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 좌표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별을 클릭해 보시면 마커트루스 종류는 쌍성이고 등급은 0.15 등급이다.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12 등급이고요. 뭐 색지수 이건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적경과 적위 값이 있죠. 여기서 14시 15분 38.26초 19도 10분 11.2초 이렇게 적경과 적위 값이 이렇게 표현되죠. 현재와 이거 제2000 이거 율리우스 주기거든요. 2000년도의 좌표고 지금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별도 고유 운동하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적경과 주거 좌표가 지평 좌표에 설명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언급만 하고 갈게요. 황도 좌표계라는 거 있어요. 황도 좌표계. 황도라는 말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죠. 태양이 정확하게 태양보다는 태양계가 사실은 기준이 되는. 그래서 천구의 적도에 해당하는 게 태양계 그 원반면이 되겠죠. 그게 황도라고 하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가 그 중심이 되고, 아니 위도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황도 면에서 수직으로 위가 천구의 북극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좌표계가 황도 좌표계입니다. 근데 적도 좌표계, 그걸 얘기 안 했네요.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에서 경도의 적경을 얘기할 때, 환경을 얘기할 때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희 지구에서 우리 뭐 대한민국을 뭐랍니까? 동경 135도 정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린치 천문대에서 딱 기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적도 좌표계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충분점이라고 하는데 그 충분점이 뭐냐면 이제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충분날의 태양의 방향이 충분점이에요. 하나의 가상의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부터 적경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걸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황도 좌표계는 이게 적도 좌표계가 지구가 중심이었던 황도 좌표계는 태양계가 하나의 뭐 기준이 되는 곳이다. 좌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비슷하게 은하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은하 좌표계는 은하 전혀 다르게 생겼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하 중심 방향이 음경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은하면이 이제 위도의 중심점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은하의 북극과 은하의 남극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은하수가 여기 있는데 은하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하좌표계의 거의 적도 쪽에 짝 있죠. 왜? 우리 은하는 납작한 원반 은하니까. 이 정도면 뭐 좌표계 설명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별자리 설명을 좀 할 건데요. 방해 기점 먼저 좀 지울게요. 다시 원래 우리가 보는 하늘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런 하늘들을 보죠. 한 요 정도 해상도로 볼 것 같아요. 이 정도인가? 이 정도. 그래서 별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날씨가 좋고 별 보기 좋은 곳일수록 헷갈립니다. 왜냐? 별이 너무 많아서요. 몇 개 없으면 안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잡으려면 다들 다 배우셨습니다. 뭘 찾아야 되죠? 네, 북두칠성을 찾아야 되죠. 북극성을 찾아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극성을 찾기 위해서 북두칠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북두칠성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이 있죠. 그래서 이 국자의 앞부분 두 별을 이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5배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북극성이 되죠. 폴라리스. 근데 사실 지금 북두칠성이 약간 고도가 낮아가지고 여기로 가면은 5배 가면 땅이 되니까 북극성이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북두칠성이 요쯤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국자가 있으면 국자를 푸는 방향으로 이게 주걱이면 이게 푸는 방향이잖아요. 국자를 푸는 방향으로 가시면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 북두칠성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겠죠. 고도가 너무 낮으면 가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정반대에 있는 요 별자리 카시오페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W자라고 많이 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카시오페아 자리. 요즘에 이마트 자리라고 많이 하는데 카시오페아 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이 또 있죠. 그래서 카시오페아의 양쪽 두 별을 이어주는 가상의 선을 쭉 이어주고 그 두 선이 만나는 점과 가운데 별을 5배 연장하면 북극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다 찾아 놓고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활이라 생각하시면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이면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별로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극성을 찾으면 이제 끝났죠. 방향은 북극성이 있는 방향이 북쪽이고요. 오른쪽 손을 들면 동, 왼쪽은 서, 뒤쪽은 남쪽이 되겠죠. 간단하게 방위를 찾았습니다. 방위를 찾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남쪽은 둘째치고 서쪽 하늘은 지고 있는 별이 있을 것이고 동쪽 하늘은 뜨고 있는 별이 있겠죠. 그래서 서쪽은 지금 여름철이니까 어떤 별이 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봄철의 별자리가 지고 있겠죠. 그리고 동쪽은 가을철 별자리가 올라오고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남쪽에는 이제 여름철 별자리가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고 있는 서쪽 별자리부터 먼저 약간 보면 아까 북두칠성 찾았잖아요. 북두칠성의 꼬리, 손잡이 부분을 쭉 이 커브를 따라서 그대로 연결하세요. 커브를 따라서 쭉 연결하시면 아주 밝은 별이 하나 나옵니다. 아크투스라고 하는 별이에요. 등급이 0.15 등급이죠. 굉장히 밝은 별입니다. 이 아크투스라는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이 이제 목동자리 별이거든요. 목동자리 별인데 어떻게 찾냐면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크투스 잡고 그 위쪽으로 도깨비 방망이 하나, 둘, 셋, 넷, 5개 연결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바로 목동자리입니다. 목동 우리가 아는 건 뭐 양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목동은 이제 뭐 양치기는 아니고 이 북두칠성이 포함되어 있는 큰 곰자리, 큰 곰을 감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별자리선 이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짜잘한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동같이 안 그렸죠? 별자리 형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서쪽이 별이고 그 다음에 뭐 사자자리 이런 건 다 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매일 여름철 별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별자리라는 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신화나 이런 게 뭐 그렇게 과학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별자리는 뭐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자 이런 활동들도 많은데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게 뭔가를 설명하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천체가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잡이로서 별자리가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 지도 같은 거죠. 하늘에 뭐 그렇게 지형지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지형지물을 임의로 만들어서 내가 외우기 쉽게 만드는 장치가 잠시만요. 그 장치가 별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여름철 밤하늘에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천정 쪽을 보시면 유독 밝은 별이 세 개가 있어요. 아까 광공기를 높였을 때도 유독 안 보이진 않고 보이는 아주 밝은 별이 있죠. 이 세 별을 기잡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별을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만 딱 보이니까 딱 보입니다. 얘들 이 세 개만.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 부르느냐? 여름철에 대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같은 맥락으로 봄철에도 삼각형이 있고요. 가을에는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기잡이별을 찾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세 개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별이 지금 적혀 있죠. 직녀성 또는 베가는 데네브, 알타이라고 하는 별인데, 자, 직녀성. 이거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죠. 직녀와 견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는 백조자리에 있는 꼬리별인데, 이 세 개의 별을 찾고 그 다음 별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 세 개의 별이 뭔지가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 직각 삼각형에 가깝죠. 어디가 직각입니까? 이쪽이 직각에 가깝죠. 그래서 직각에 있는 게 직녀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워주시면 굉장히 잘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직녀에는 이제 남편이 견우잖아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슬픈,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견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데네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푸른 하늘 은하수가 있고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이 데네브란 별이 돛담배의 모양입니다. 하얀 쪽배의 은하수에 그게 바로 이 별자리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가면 서양 별자리 조금 더 알아보면 베가라는 별 아주 밝은 별입니다. 등급이 0.00 등급이죠. 그 얘기는 이 별이 밤하늘의 모든 별들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0.00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등급 체계를 얘가 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가라는 별 옆으로 보시면 마름모라고 하죠. 이거 마름모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서양에서는 하프 자리 또는 리라 자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하프가 없어서 거문고 자리가 된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선 이어주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은 하프가 뜹니다. 거문고가 뜬 게 아니라 거문고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배가 직녀성이고요. 이 배가 직녀성 근처에 이제 조금 뭐 볼만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더블 이거였나요? 헷갈리네요.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별 엄청 있다 찾았다. 직녀성 더블이란 별이 있죠. 더블이란 별 이름만 들어도 대충 눈치가 채지시죠. 이중성 쌍성이라는 뜻입니다. 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근데 밤하늘의 별들이 한 50% 정도는 사실 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쌍성이 나중 되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타이를 좀 볼게요. 잠시만 보자. 이 정도 봐야겠네요. 아이타이르라고 하는 별은 저기 견우성 독수리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별입니다. 독수리를 찾으시면 되는데 독수리라기보다는 그 비행기, 보잉기 같이 생겼어요. 꼬리가 있고 이렇게 보잉기 몸체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별자에서는 이어볼게요. 이렇게 보잉기. 네, 그래서 이게 머리고 이게 꼬리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머리입니다, 보통. 예, 독수리 불이 날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견운성은 원래 이 알타리라는 별은 아니었는데 저 좀 더 멀리 있는 염소 자리에 있는 별이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직녀성이랑 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알타이르가 나중에 견우성으로 바뀌었죠. 자, 마지막
여름철 대삼각형 중에 세 번째 데네브라고 하는 별과 관련된 별자리가 백조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별자리 이름과 별자리 모양은 거의 상관이 없죠 사실. 뭐 한 별 두 개 이어놓고 막 이상한 거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에서 유일하게 별자리 이름과 실제 모양이 거의 유사한 게 백조자리인 것 같습니다. 백조의 꼬리고요. 몸통 지나서 여기까지 머리입니다. 머리, 몸통,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어서 보면 별자리선이 이렇게 백조자리. 그나마 가장 유사한 별자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조자리에서도 좀 볼만한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데네브란 것 자체가 백조의 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자자리에도 데네볼라라는 별이 있습니다. 데네볼라, 데네브 이렇게. 그게 약간 꼬리라는 뜻이래요. 그쪽에서. 그 다음에 몸통 지나서 볼 건데 많이 있는데 이 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쌍안경으로 되게 많이 보는 좋은 별입니다. 알비레오라고 백조자리 머리별인데 좀 쌍성이죠. 근데 쌍성이 아까 더블도 봤지만 뭐 좀 밋밋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얘를 쫙 확대시켜 보면 파란색 별과 약간 붉으순한 별이 동시에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컴퓨터 화면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색깔 차이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이 알비레오라서 백조자리 보면 여름철 꼭 한 번씩 보게 되는 별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름철의 대삼각형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여름철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 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그래서 은하수를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은하수가 지나가죠. 은하수가 지나가는데 은하수의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 남쪽 하늘을 조금 봐야 돼요. 남쪽에 뭐 토성과 목성도 있는데 좀 이따 보시고, 남쪽에 아주 그 인상적인 황도 12궁 두 가지 별자리가 있습니다. 황도 12궁 다 아시죠? 탄생 별자리라고 부르는. 그래서 궁수자리랑 그 다음에 그 정갈 자리가 있는 데가 바로 여름철 남쪽 하늘입니다. 고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은 도심지 또 산이 가로막혀 있거나 조금만 안개가 끼거나 뭐 이러면 사실 잘 못 봐요. 그래서 이 정갈 자리와 궁수 자리를 잘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못 받은 겁니다. 먼저 정갈 자리부터 먼저 볼게요. 대충 보이시죠? 뭔가 정갈 같은 게 느낌이. 자, 정갈의 앞부분이고요. 정갈의 심장이라고 하는 안타레스 별입니다. 되게 붉고 멋있죠? 엄청 큽니다, 이 별. 정갈 몸통에 있고 정갈의 꼬리가 이렇게 있죠. 독침까지 샥 이렇게. 이게 바로 정갈 자리입니다. 정갈 자리 앞쪽에 그 집게가 있었는데 집게는 떼가지고 천칭 자리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갈 자리가 성깔이 더럽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별자리에서 그 해와 달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주고 앉아 먹지 해서 동아줄 타고 올라간 거.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에서 이게 동아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경계. 동아줄 타고 올라가서 하늘의 경계를 지나서 나중에 여기에 오누이가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자리선 이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했지만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가 천칭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정갈자리가 있고 천칭자리가 있고,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안타레스라는 별이 되게 진짜 예쁜데 맥동병광성이라 돼 있죠. 그래서 별이 마지막에 이제 주계열을 떠나서 안정감이 없어지죠. 수중심의 수소핵 융합이 끝나고 나면 그 껍질부 연소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하죠. 그걸 우리 맥동병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등급 범위라 해서 0.88부터 1.16에서 이렇게 밝기가 변하죠. 크기가 변하면서 동시에 밝기도 변하게 되는 거죠. 맥동병광성 주기를 가지고 사실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사실 그 천문학에 있어서의 거리 지수는 맥동병광성으로서 나왔죠. 관심 있으면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궁수자리가 있는데요. 주전자 찾으시면 돼요. 주전자 뚜껑, 그 다음에 주전자 앞에 주동아리, 몸통,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해서 주전자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 주전자 앞 궁수자리가 바로 그 은하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전자의 앞에서부터 김이 나와가지고 마치 은하수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밀키웨이. 그렇게 얘기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얘는 주전자는 아니고 궁수자리에서 반인반마, 그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얘가 오리온의 스승이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바로 공수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탄생별절이죠. 공수자리 방향 주거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죠. 은하 중심 방향이라서. 그다음에 그 옆에 목성과 토성이 떠 있으니까 잠깐 언급만 해볼게요. 목성은 사실 굉장히 밝습니다. 등급이 마이너스 2.5죠. 가장 하늘에서 밝은 시리우스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라도 뭐 행성은 계속 움직이니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에 갑자기 너무 쓸데없이는 아니죠. 다른 별에 비해서 너무 밝은 게 하나 있다. 근데 초저녁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다. 한밤중이다. 그럼 웬만하면 목성입니다. 잘 몰라도 목성이라고 하시면 대충 맞을 거예요. 그렇게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성을 쭉쭉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좀 크기가 왜곡되어 있죠. 목성이 2번하고 얘는 엄청 조그마한데 사진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면이 있네요. 아무튼 목성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멋있는 놈이죠. 목성의 4대 위성 아주 역사적이죠. 이게 사실 뭐 천동설을 그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갈릴레오가 발견한 갈릴레오 4대 위성까지 망원경을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토성도 예쁘죠. 뭐 보통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밀도가 워낙 작아가지고 물에 띄우면 뜬다. 뭐 담을 만한 물통은 없겠지만 그만큼 가벼운. 근데 가끔 그 전공자 아닌 분들은 이런 가스형 행성들, 토성이나 목성들이 진짜 다 가스로만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심부에 암석도 있고요. 기체 상태도 사실 거의 금속에 가까운 금속성 수소라고 부르거든요. 매우 압축된 상태여서 그렇게 뭐 정말 가스라서 통통 통과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 토성도 망원경 보시면 원반까지 다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관측 대상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오늘 총 뭐 여름철 별자리 3개, 5개죠. 남쪽에 있는 것까지 5개, 아쿠투스, 목동자리까지 6개, 북쪽 찾는 것과 뭐 대충 좌표계 정도 설명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딥스카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명 있는 거 몇 개만 한번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이걸 한번 할까 합니다. 지금 달이 뜨고 있네요. 자, 달 예쁘죠? 이스트라리움 기능 중에서 그 행성으로 가는 전체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G거든요. 컨트롤 G를 누르면 달로 갑니다. 지금 달로 왔어요. 근데 사실 뭐 다를 게 없죠. 달 우리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뭔가 은하수가 훨씬 더 예뻐 보이죠. 제가 대기를 없애지 않았음에도 대기가 와서 꺼지는 거죠. 달에 오면서. 그래서 시간을 돌려보면, 자, 시간을 돌리면, 자, 해가 뜨면서, 해가 뜨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뜨는데 여전히 하늘은 어둡죠. 대기가 없는. 근데 지표면은 왜곡돼 있죠. 사실 이게 왜곡이 아니라 사기죠. 지표면이 달 지표면은 안 바뀌었네요. 자, 아무튼 달에서 보는 하늘은 보통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갈 수 있어요. 목성도 갈 수 있고 목성도 가볼까요? 컨트롤 G 누르시면 목성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크게 다를 건 없죠. 근데 특이한 게 뭐겠습니까? 목성의 위성들이 되게 크게 보이죠. 지구에서 달이 보였다면 여기서는 위성들이 크게 보이는 거죠. 목성의 달.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컨트롤 H 하면 다시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왔네요. 그 다음에 딥스카이 몇 개 검색을 해볼 건데 뭐 이렇게 일일이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목록이 있거든요. 이걸 얘기해야겠다. 밑에 걸 잘 써야 돼요. 딥스카이 천재를 이렇게 표시하면 뭐 내가 굳이 위치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막 뜹니다. 떠서 이게 뭔가 이게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뭐 볼까요? 얘를 누르면 얘가 중심으로 가거든요. 할 때 스크롤 해주시면 이렇게 성단 M13 많이 보는 성단이죠. 여름철에 M13 헤라클레스 자리 대성단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코 성도 한번 볼까요? 코끼리 성으로 네, 코끼리 성운이죠. 이런 식으로 딥스카 전지를 찾아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물론 이런 거 다 망원경으로 봐야만 잘 보이겠죠. 그거 찾아서 관측 대상물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수업은 다음 주에 녹화를 해야겠네요. 다음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